AI 모델을 다뤄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딜레마에 빠져보셨을 겁니다. 복잡한 추론을 시키면 한없이 느려지고 빠른 답변을 원하면 깊이가 너무 얕아지는 문제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코엔3 기술 보고서는요,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아주 흥미로운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코엔3가 어떻게 빠르게 생각하는 AI라는 어찌 보면 모순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 그 핵심 전략들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고질적인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한쪽에는 복잡한 수학 문제나 코딩을 기가 막히게 풀어내는 깊이 있는 추론 모델이 있죠. 근데 단점은 너무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고요. 다른 한쪽에는 즉각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빠른 채팅 모델이 있습니다. 효율적이지만 조금만 복잡한 문제를 던져주면 금방 한계를 드러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통 어떻게 했나요? 그냥 이 두 가지를 별개의 모델로 따로따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Q&3는 이 상충관계를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기서 아주 우아한 해법을 내놓습니다. 두 개의 모델을 따로 만드는 대신 그냥 하나의 모델 안에 두 가지 작동 방식을 전부 다 넣어버리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창적인 접근법을 선택한 거죠. 네, 바로 사고 모드와 비사고 모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사용자가 더 이상 이 작업은 추론 모델에 물어봐야지, 이건 채팅 모델에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를 넘어서요, 모델을 배포하고 관리하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보면 복잡성이 정말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3는 이 두 모드를 하나의 아키텍처 안에서 아주 유연하게 넘나들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모드는 대체 어떻게 제어할까요? 놀랍게도 정말 간단합니다. /think라는 플래그, 딱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사용자가 프롬프트에 이 플래그를 딱 붙여서 보내면요, 모델이 내부적으로 먼저 think라는 태그 안에서 자기 혼자 단계별로 막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생각의 과정을 전부 마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최종적이고 간결한 답을 딱 내놓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인터페이스 하나로 모델 내부의 복잡한 작동 방식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 이가 바로 이 설계의 핵심적인 미학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고 예산이라는 개념까지 도입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사용자가 모델한테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은 하되 이 정도 이상으로 너무 많은 계산 자원을 쓰지 마라고 직접 지정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그냥 성능과 비용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걸 넘어서 각 작업의 중요도에 따라 우리가 가진 계산 자원을 아주 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Q&3가 어떻게 하나의 모델로 다양한 작업을 처리하는지 그 유연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 모델을 운영하려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바로 막대한 비용입니다. 이제부터는 Q&3가 이 거대함과 효율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양립하기 힘든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았는지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50억 개? 파라미터가 이 정도 되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모든 파라미터를 항상 전부 다 켜놓는 건 이건 뭐 간단한 질문 하나에도 전교생을 전부 동원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이죠. Q&3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혼합, 우리가 흔히 MOE라고 부르는 아키텍처를 도입했습니다. 이 모의 핵심 아이디어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이에요. 모델 내부에 128명의 각 분야 전문가 그룹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질문이 딱 들어오면 이 128명한테 전부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라우팅 네트워크라는 녀석이 이 질문은 이 전문가들이 제일 잘 알겠다 싶은 8명만 딱 골라서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의 잠재적인 능력은 2350억 파라미터 전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계산에 들어가는 자원은 훨씬 적어지는 거죠. 정말 똑똑한 방식 아닌가요? 자, 이론은 좋은데 그럼 실제 성능은 어땠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마침 한 레딧 사용자가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올렸는데요. 실제로 활성화되는 파라미터 수가 훨씬 적은 MOE 모델이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큰 일반 모델, 그러니까 댄스 모델하고 성능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잘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모델의 성능이 단순히 파라미터 총량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떤 파라미터를 얼마나 똑똑하게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기술 보고서에 나온 데이터가 그 주장을 아주 명확하게 뒷받침합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시죠. Q&3 30B A3B 모델, 이게 바로 MAO 모델인데요. 실제로 활성화되는 파라미터는 고작 30억 개, 3B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능 점수를 한번 보세요. MMLU 프로나 코딩 성능을 보면 14억 개 파라미터 전체를 다 쓰는 Q&3 14B 모델과 거의 대등하거나 심지어 일부는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산 자원은 5분의 1도 안 되게 쓰면서 성능은 동급 이상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MAO 아키텍처의 실질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듀얼 모드나 모에이 같은 혁신적인 아키텍처가 있어도 이걸 제대로 굴리려면 그에 걸맞은 똑똑한 연료가 필요하겠죠. 바로 데이터와 훈련 전략입니다. 이제부터는 QN3라는 이 강력한 엔진을 움직이게 만든 그 방대한 데이터와 고도화된 훈련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6조! 이게 바로 QN3가 학습한 데이터 토큰의 총량입니다.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규모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119개에 달하는 다양한 언어와 방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 모델이 가진 광범위한 언어 능력과 다문화적 이해의 튼튼한 기반이 되어준 거죠. QN3의 훈련은 그냥 데이터만 무작정 쏟아부은 게 아닙니다. 아주 전략적인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30조개라는 어마어마한 토큰으로 아주 넓은 일반 지식의 토대를 다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데이터 구성을 바꿔서 과학, 기술, 코딩 같은 전문 분야의 추론 능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긴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서 모델의 기억력을 32K 토큰까지 대폭 확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넓게 배우고 그 다음에는 깊게 파고들고 마지막에는 기억력을 늘리는 아주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모델들을 훈련시키는 방식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강자, 약자, 지식, 중류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가장 강력한 235B 모델을 일종의 선생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 모델이 문제를 푸는 과정과 그 결과값을 작은 학생 모델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게 하는 방식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방법이 기존의 복잡한 강화학습, 즉 RLHF 방식에 비해서 약 10배나 더 효율적으로 작은 모델들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효율이죠. 자, 지금까지 QN3의 핵심 기술들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유연한 듀얼 모드부터 효율적인 MOE, 그리고 스마트한 훈련 방식까지. 그렇다면 이 모든 혁신들이 모여서 과연 AI의 미래에 대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그 함의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관3가 왜 중요하냐?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통합된 지능입니다. 이제 더 이상 추론 모델, 채팅 모델 따로 쓸 필요 없이 하나로 합쳐서 개발부터 배포까지 모든 과정이 훨씬 간단해졌다는 거죠. 둘째, 효율적인 힘입니다. MOE 아키텍처 덕분에 이제 모델의 거대한 규모가 반드시 막대한 계산 비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스마트한 훈련이죠. 지식직류 같은 기술을 통해 작고 가벼운 모델도 얼마든지 거대 모델의 지혜를 물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곧 고성능 AI의 대중화가 멀지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결국 QN3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AI가 깊게 생각하는 마라토너인 동시에 또 빠르게 반응하는 단거리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처럼 특정 작업에만 고도로 특화된 모델들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만능 AI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걸까요? QN3는 바로 이 흥미로운 질문을 우리 AI 연구 커뮤니티 전체에 던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